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겉은 분명 직장인이고 부모이고 책임을 지는 세대인데도 행동은 마치 충분히 자라지 않은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에도 표정을 굳히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삐치고 남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감추려 드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한두 명은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과 부딪힐 때 느끼는 가장 큰 피로는 단순한 의견 충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어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미성숙, EI immature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감정 조절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그 시절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최근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으며 감정 표현 정당함이라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감정이 바로 보상되는 환경에서는 어른이 갖춰야 할 인내, 절제, 책임감 같은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기 쉽습니다. 저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부터 서울 본사까지 외모만 보면은 완벽한 성숙한 어른인데 실제로는 감정 하나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마주할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단순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마치 갓난아이에게 복잡한 원리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불필요하게 기대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그들에게 상처받을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어른처럼 보이는가 보다 마음이 어른인가를 먼저 살피게 되었고 그 기준만으로 인간관계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아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순간 관계의 피로가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상처받는 이유 대부분은 상대를 성숙한 어른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만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인간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것은 바로 그 구별의 기준입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직접 겪고 깨달았던 사람들에 대한 통찰,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심리학적 흐름까지 더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 무너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왜 반복되었는지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른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사회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질 테니까요. 이제 마음이 어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어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태도입니다. 일은 분명히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만 문제는 항상 자기 몫만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이 복잡해지면은 슬쩍 발을 빼고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변명을 찾는 사람들.
이런 유형은 단순히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시간을 갉아먹고 분위기를 흐리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저 역시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과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수원 공장을 세우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특히 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지역과 협력해 공장을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회의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속뜻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신 이외의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 회의가 반복될수록 그 경향은 더 심해졌고 결국 저는 모든 담당자를 한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반대하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맞출 방법을 찾으십시오. 감당할 책임은 남에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에 대한 태도는 사람의 성숙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어린 사람은 책임이 주어지면 도망가고 어른은 책임이 주어지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책임 회피의 태도는 오히려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서사적 면책, self-serving bias이라고 설명합니다. 실패하면 외부 탓으로 돌리고 성공하면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경향. SNS 시대가 되면서 이 현상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모습만으로 꾸미고 책임을 모호하게 분산시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책임은 최대한 남에게 떠넘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본인을 더 작게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책임을 맡지 않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없고 중요한 자리를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끝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 혹은 작은 문제에도 즉시 변명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친 경험이 있다면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최근 모습은 어떠했는지도 돌아보면 좋습니다. 실패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책임을 잡는 사람과 책임을 밀어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장 단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당하고 영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해결책을 찾는 사람과 변명을 찾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에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오늘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책임은 내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은 언제나 내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마음이 어린 사람들의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은 감정을 무기로 삼아 주변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한숨, 표정, 침묵, 과장된 실망감 등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는 유형.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흐려지고 논의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영을 하며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하나 기억에 남는 회의가 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중요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던 자리였는데 한 고위 간부가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다른 제안이 나오자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고
의자에 몸을 깊게 기대며 바닥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나쁘니 너희가 알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내라. 그리고 놀라운 일은 회의실 분위기가 즉시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임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견을 돌리려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회의를 지배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어른의 리더십이 아니라 아이가 떼쓰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필요한 말을 명확하게 하고 의견이 다르면 논리와 경험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내며 주변이 알아서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감정이 곧 권력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서적 조종, 이모셔널 마니뷸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감정적 침묵이나 과장된 실망감은 수동적 공격성 passive aggressive behavior로 분류되며 상대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패턴은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로 서운함을 표현해 배우자나 가족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 아이가 울음으로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 전략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의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효율이 떨어지고 가정에서는 관계가 지치고 친구 관계에서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도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논리로 이야기하면 설득될 자신이 없고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쾌함을 방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감정적 연기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숨, 표정, 침묵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미성숙한 방식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논의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은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지금도 감정으로 압박하려는 중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의 감정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감정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정서적 나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마음이 어린 사람은 감정을 흘려보내며 상대가 그 감정의 조각들을 알아서 치워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 챙기라고 압박하는 사람, 본인이 불편하면 모두가 불편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 혹은 직장에서 조용한 불만으로 회의를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 단계가 아직 어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기 삼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관계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마음이 자란 어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으로 남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과 어른아이의 또렷한 차이입니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감사와 경청입니다. 마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남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권리처럼 여기고 자신이 말할 때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으려 듭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서 고립되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저는 평생 경영을 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관계에서 멀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대단한 머리와 추진력을 가진 인재였고 국가적 산업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저에게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을 믿었기에 저는 그룹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그를 지원했습니다. 임원들은 밤새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겠지. 이 성공을 함께 만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겠지.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회의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할 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단 한마디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감사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배려가 나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시작입니다. 반면 마음이 어린 사람은 도움을 은혜로 보지 않고 나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처음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변에서 한 명씩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소에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돕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경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듣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 대기업 경영자와 국가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경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려는데 그는 제 말을 끊고 곧바로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가 하려는 제안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또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첫째, 관계의 신뢰를 잃습니다. 둘째, 중요한 기회를 잃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움과 통찰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행복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혔는데, 감사와 경청하는 태도가 안정적인 관계 형성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감사할 줄 알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기회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자기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나이가 아직 어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최근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람에게 짧게라도 감사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와 경청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진짜 어른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어린 사람들의 여러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진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어른 아이들이 가득한 조직, 가족, 사회 속에서 스스로 상처받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으로 상대를 흔들고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엔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립되고 사라집니다. 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며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심지어 말수가 적어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고 신뢰를 얻습니다. 이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성숙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어른아이를 정상적인 어른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를 어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처럼 생겼다고, 직함을 달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의 나이도 어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실망과 피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린 사람은 논리가 통하지 않고 설득이 먹히지 않으며 감정 싸움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본질은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 인식 하나만으로 감정 소모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상대의 억지 주장, 과장된 표정, 책임 회피를 더 이상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패턴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쏟아낼 때 여러분은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둔 뒤 판단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대의 페이스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은 감정이라는 언어로 압박하려는 중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인식해도 이상하게도 상대의 표정, 한숨, 침묵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경청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숙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기회로 바뀌고 기회는 결국 성장을 만듭니다. 제가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지는 소수의 진짜 어른들이다. 이 진짜 어른들은 감정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조용히 자신의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자리에서도 신뢰를 얻고 조직의 공기를 변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성장과 성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책임, 감사, 성장, 경청, 품격, 성숙, 어떤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단어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른아이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진짜 어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빛난다. 그 빛이 결국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